만약 노화가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하나의 습관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피로하고 늙어 보이며 정신이 흐릿한 이유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 아직 한 번도 켜지지 않은 스위치 때문이라면요. 현대 과학은 고대의 수행자들이 침묵 속에서 실천해 오던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안에서부터 정화하고 재건하며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것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멈출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제 곧 당신은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상적인 습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기 전에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자신의 몸과 미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가 쇠퇴로 향하는 느린 길인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과학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숨겨진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미세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손상된 단백질,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세포 잔해들 말입니다. 쓰레기를 전혀 치우지 않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쓰레기는 구석구석 쌓입니다. 공기는 탁해지고 벽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 집이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세포 노화라고 부르는 그 축적물이 바로 당신이 노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청소 시스템, 즉 노폐물을 태워버리고 손상된 부분을 녹여내며 안에서부터 당신을 재건하는 내장된 소각로를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이 이 작동 스위치를 너무 깊이 묻어두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이 버튼을 누르는 정확한 3단계 의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화는 멈추고 시계는 거꾸로 돌며 당신은 항상 되고자 했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조부모님보다 더 빨리 늙는 이유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끊임없는 향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그 일부이긴 하지만 단지 음식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보, 자극, 스트레스를 향유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쓰러지는 순간까지 당신의 시스템은 넘쳐납니다. 알림, 이메일, 설탕, 카페인, 블루라이트, 코르티솔로 말이죠. 당신의 몸은 마감일과 검치호랑이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알림은 모든 갈망, 모든 스크롤을 다가오는 위협이나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모든 입력을 처리하고 소화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느라 바쁠 때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만들기 모드와 치유 모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먹을 때는 몸이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몸이 방어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오직 틈새, 고요함, 부재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더 이상 틈새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생물학적 노이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포 청소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정전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부가 칙칙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티베트, 도교, 베다의 고대 문헌에는 수세기 동안 늙지 않고 살았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황금 몸, 골든 바디, 바자드라 몸, 바잔자드라 바디이라고 불렀는데 살이 수정처럼 변하고 부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구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화, 은유, 희망사항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오수미 요시노리, 요초리 오수미라는 일본인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바로 자가포식, 아우토패기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토는 자기 셀프를, 파게이츠는 먹다, 이팅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가 먹는 것이죠. 그로테스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생물학에서 가장 우아한 과정입니다. 몸이 자가포식 상태에 들어가면 세포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손상된 부분을 먹어치웁니다. 쓰레기를 분해하여 연료로 태우고 그 원료를 사용하여 새롭고 건강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재생입니다. 오스민은 자가포식이 특정 유기체가 늙지 않는 이유, 어떤 세포는 젊음을 유지하고 다른 세포는 쇠퇴하는 이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활성화하면 몸이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화를 되돌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심지어 DNA의 텔로미어, 즉 세포 분열마다 짧아지는 포호캡조차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13년 딘 오니시 박사, Dr. 딘 오니시는 란셋이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생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약물도 수술도 없이 오직 행동만을 통해서였습니다. 5년 후 그들의 텔로미어는 길어졌습니다. 그들의 세포는 생물학적으로 더 젊어졌습니다. 황금 몸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가포식이었습니다. 승려들은 과학을 알지 못한 채 그 스위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뱀28 세포,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체 해킹입니다. 당신의 몸의 소각로를 활성화하여 세월을 태워버리는 매일의 의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지 스위치입니다. 당신은 16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식도, 칼로리도, 인슐린 급증도 없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8시간의 식사 시간을 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고부터 오후 8시까지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선호합니다. 시간 자체보다는 간격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마침내 만들기를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는 고요함, 부재, 공간입니다. 그 16시간 동안 당신의 인슐린은 떨어지고 성장 신호는 꺼지며 대략 14시간이 지나면 자가포식이 발동합니다. 청소반이 출근합니다. 소각로가 가동됩니다. 당신의 세포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고픔 신호입니다. 대략 14시간쯤 지나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뱃속의 공허한 통증, 혈액 속의 낮은 전기적 윙윙거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감각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세포 기계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자가포식이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환영하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지금 치유되고 있다. 나는 노폐물을 태우고 있다. 나는 다시 젊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각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 감각을 통해 숨 쉬세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점에 달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파도 저편에는 명료함, 에너지, 잊고 있던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 증폭기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자가포식을 죽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 몸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복구를 중단하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불안하거나 압도당하거나 생물학적 소음에 파묻힌 차에
단식을 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낭비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이것을 4-8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으며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온다고 느낄 때마다 이것을 3번 하세요. 배고픔이 공포로 변할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마다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차분한 상태에서 자가 포식은 깊어지고 치유는 가속화됩니다. 당신은 단지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포 교양곡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축적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몸은 단 한 번의 진정한 복구 시간도 없이 구축 모드로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막혀 있을 뿐입니다. 168 세포 제설정은 그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그것은 숨겨진 스위치를 활성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항상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손상을 태워 없애고 스스로를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젊게 재건하도록 말이죠. 이것을 7일 동안 하세요. 단 7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의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맑아지는지 보세요. 이것은 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멈추게 하여 치유할 기회를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고 반응하고 기대와 두려움을 좇으며 살아가지만 몸과 마음 역시 스스로를 회복하고 다시 태어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올바른 순간에 멈추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존중하고 내면의 신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당신의 삶을 깊고 건강하게 그리고 다시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